아버님은 지분만 갖고 계세요. 경영은 제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사위 도연이 45살이라는 나이에 장인을 향해 던진 차가운 말에 자리에 앉은 직원들이 모두 김병수를 쳐다봅니다. 그들의 눈빛엔 이제 끝났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도연은 양복목을 매만지며 여유 있는 웃음을 짓지만 눈꺼풀이 자꾸만 떨립니다. 72세 병수는 까맣게 그을린 손을 책상 가장자리에 올리고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사막에서 삽질하며 돈을 벌던 그 손이 지금도 단단합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며 주름 깊은 얼굴로 사위를 바라보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 최대 주주인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입은 꾹 다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최대 주주세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42살의 딸 수진이 작게 항의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쥡니다. 최대주주면 뭐합니까? 요즘 경영 방식을 아세요? 도연이 코웃음을 칩니다. 옆에 앉은 직원 몇 명이 낄낄거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수의 입 주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오른손 검지로 책상을 똑똑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사 자격으로 앉아있는 도연이 최대 주주인 장인을 무시하는 모습에 직원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눈치를 봅니다. 문이 열리며 외국인 투자자 3명이 들어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서양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어설픈 외국말로 인사합니다. Welcome to our company. 발음이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지만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펴고 서 있습니다. 통역사가 급히 말을 다듬어 전달하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의 당황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병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중동 사막에서 입은 상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고개 숙인 채 두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등이 중동에서 흘린 피와 땀을 말해줍니다. 최대 주주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치 구경꾼처럼 밀려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숫자를 대충 말하기 시작하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올해 300억 벌었고 내년엔 종이를 뒤적이는 모습에 외국인들 표정이 굳어집니다. 병수는 속으로 저 숫자가 틀렸는데 하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손에 날 위험은 어떻게 막고 있나요? 외국인 대표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도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료를 바스락바스락 넘깁니다. 그건 말을 못하고 더듬는 모습에 직원들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병수는 여전히 고개 숙인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립니다. 똑똑똑. 조용한 회의실에 그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사위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답답하지만 겉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도연의 체면이 더 구겨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병수를 쳐다봅니다. 주주 중에서도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쓸쓸한 웃음이 번집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돈으로 세운 회사가 이 꼴이네 하며 씁쓸해하지만 여전히 입은 열지 않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채로 계속 종이만 뒤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더듬자 외국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얼굴을 걱정스럽게 보다가 남편을 향해 눈빛으로 그만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사 자격으로 경영을 맡은 남편이 최대 주주인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병수의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위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섞여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시골 노인이 뭘 안다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연이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간 지 겨우 3분, 엘리베이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언입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앉아만 계시면서 눈치나 주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사무실에서도 사람들이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봅니다. 병수는 말없이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봅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풍경이 아득합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흘러가고 오래된 빌딩들 사이로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마음속으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그 손에는 20년 전 사막에서 받은 상처 자국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회사 시작했잖아요. 수진이 남편 앞을 막아서며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4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도연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합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여유를 부리려 하지만 귀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돈만 됐다고 경영까지 간섭하는 건 시대착오예요. 도연의 말에 옆에 서 있던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은 전문성이 중요하죠. 박 대리도 거들어줍니다. 이들은 도연이 자신들의 직속 상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수를 둘러싼 공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직원들은 도연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진과 월급을 결정하는 것은 최대 주주가 아니라 이사니까요. 보고 요구도 너무 지나쳐요. 도연이 한 발 더 나아가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장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캐묻고 자료 달라고 하고 회사 일이 안 돌아간다고요.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회사 최대 주주와 이사가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려다가 주변 눈치를 보며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멈춥니다. 20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에서 헬멧을 쓰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뒤로는 거대한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때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만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과 안전 신호를 주고받으며 목숨을 걸고 일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번 돈으로 이 회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시절엔 말없이도 서로를 믿었는데 병수가 작게 중얼거리자 도연의 귀에 들립니다. 뭐라고 하셨죠? 도연이 비꼬듯 묻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 현실을 보세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리려 하지만 도연은 뿌리치고
계속 말합니다. 아버님이 계속 이래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를 구시대 회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 병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름 깊은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정말 자신이 회사의 걸림돌일까요? 자신이 없어야 회사가 더 잘 될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도연의 태도에서 말입니다. 그때 김 과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 외국 투자회사에서 추가 질문 메일이 왔네요. 김 과장이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공급업체 관련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단가 내역과 계약서까지 보내달라고 하네요. 지난 1년간 거래 내역도 전부 달라고 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방금까지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집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합니다. 목 근육이 팽팽해지고 아담 사과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건 내가 직접 답장할게요.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영업 기밀이 많아서. 병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위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도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도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황스러움을 병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50년간 사람을 봐온 눈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공급업체 단가를 숨기려는 이유가 뭘까요? 정직한 거래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공급업체 단가? 병수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지?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최대 주주인데 그것 하나 볼 수 없나?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건 영업 기밀이라서. 도연이 얼버무립니다. 이마에 잔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간청하는 듯한 어조입니다. 병수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사막에서 모래폭풍 전에 느꼈던 그 불안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영업 기밀? 주주가 못 볼 영업 기밀이 어디 있지? 병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도연은 급하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일단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뒤에서 수진이 여보 하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김 과장과 박 대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도연 이사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공급업체 자료인데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김 과장이 작게 속삭입니다. 저 반응 좀 이상하지 않아? 박 대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수는 사위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확신이 듭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위험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중동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남편이 좀 예민해졌나 봐요. 요즘 일이 많아서.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수진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눈빛을 난 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야. 병수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수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지분만 갖고 있으라고?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복도 끝에서 중동 사막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투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뭐죠? 밤 11시 병수가 오래된 금고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자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펼쳐진 수첩에는 거친 글씨로 적힌 외국어 단어들이 빼곡합니다. 영어, 아랍어,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까지. 배관, 용접, 안전 관련 기술 용어들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할 때 외워둔 거다. 병수가 담담히 말합니다. 수첩을 넘기는 손가락이 조심스럽습니다. 죽을 고생하며 배운 거라 잊히질 않더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웠던 현장, 외국인 동료들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던 날들. 수진이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기억하세요?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습니다. 남편은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외국어를 알고 계셨다니. 갑자기 오늘 회의에서 남편이 보인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기억해야 살 수 있었거든. 병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한 단어 틀리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곳이었으니까. 수첩 사이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진이 주워서 보니 외국인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현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병수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봅니다. 아흐메드. 입안에서 이름을 굴려봅니다. 이 친구가 당시 자재 공급 담당이었는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었지. 그의 눈빛이 멀어집니다. 20년 전 그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동료를 그리워하는 표정입니다. 혹시? 병수가 명함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 공급업체들에 대해서도 뭔가 알 수 있을 텐데.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남편이 그렇게 당황했던 공급업체 문제 말입니다. 아버지, 설마. 수진이 망설이며 말합니다. 남편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남편의 오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남편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병수는 대답 대신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투자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자재 안정성, 공급망 투명성, 단가 적정성. 하나하나 읽어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라인들을 확인해 보면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들며 망설입니다. 정말 전화해 볼까요?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면. 하지만 오늘 남편의 태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보자.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회사야. 내가 확인할 권리가 있어.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국과 중동의 시차를 계산하니 지금이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쯤일 것입니다. 여보세요? 영어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병수가 수화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말합니다. 아흐메드, 나 김병수야. 기억하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김, 정말 오랜만이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지냈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구나. 병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아흐메드,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병수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한국 회사들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들 소식 들은 게 있어? 특히 건설 자재 쪽에서. 상대방이 잠시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 그거 말이야.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최근에 몇몇 한국 회사들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가격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차액을 빼돌린다는 얘기가. 병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손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어떤 회사들이야? 병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흐메드가 몇 개 회사 이름을 말하는데 그 중에 병수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이름이 들립니다. 그 업체가 확실해? 병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응, 확실해. 내 동료가 직접 그 계약서를 봤거든. 실제 가격보다 30%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게 분명해. 아흐메드의 말에 병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혹시 정말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문제는 영어가 아니라 양심이었구나. 병수의 한마디가 거실을 가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까지 낳고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병수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밤늦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 수진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수가 돌아서서 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섞여 있습니다. 증거를 찾을 거야. 병수가 차분히 말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그리고 투자사와 이사회에 모든 걸 보고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의 권리이자 회사의 마지막 안전장치니까. 병수의 말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아버지가 옳습니다. 회사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요? 다음 날 오전 9시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합니다. 오늘은 외국 투자사와의 핵심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통역사까지 없다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다른 통역사는 못 구해요? 도연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는데 갑작스러워서 구할 수가 없어요. 전문 용어도 많고. 도연의 목 뒤로 차가운 기운이 내려갑니다. 회의실에는 벌써 외국인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들이 펼쳐져 있고 노트북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밀어붙여요.
도연이 김 과장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망신당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미팅을 연기하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요. 도연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쏘리,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아픈데. 외국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벌써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도연은 손에 쥔 자료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양복 재킷 안쪽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회사는 베리굿입니다. 도연이 어설픈 외국어로 시작합니다. 발음이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갑니다. 매출이 300, 숫자를 말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300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외국인 대표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실례합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들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당황해서 자료를 바스락바스락 뒤적입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요청한 공급업체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 질문이 가장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건 데디즈. 말이 완전히 꼬입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압박합니다. 가격 변동성, 공급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도연이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립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게 안전합니다. 외국인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그때 외국인 중 한 명이 폭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정보를 얻었는데요.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정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된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노, that is 페이크, 거짓말. 손을 휘저으며 부정하려 하지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입니다.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거짓 뉴스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외국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 한다니. 게다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병수가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병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외국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목소리가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병수를 보며 말합니다. 어제 뵈었던 분이시군요. 혹시 상황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창한 외국어로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집니다. 아버님이 외국어를 하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며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합니다. 이게 어떻게...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외국인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어제는 조용히 계셨는데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병수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어제는 들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도연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장인을 무시해온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골 노인,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웃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외국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공급업체 가격 책정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수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연에게 통역하며 바라봅니다. 이사님, 답변해 주시죠. 눈빛에는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연이 이를 악물며 속삭입니다. 아버님, 제 체면 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병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체면보다 회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말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병수의 말에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무너져 내리는 표정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인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자신의 횡령이 곧 들통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외국인들이 나가고 도연과 병수만 남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병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물어야 할 말이지. 왜 그러냐고.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날 밤 병수가 도연의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자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가 떨어집니다. 몰래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최대 주주로서 정당한 조사권을 행사한 것이죠. 하지만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병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강남 유명 룸사롱, 고급 골프장, 명품 매장.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가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입니다. 아버지, 이거. 수진이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이런 곳을 다닌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모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수가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합니다. 삼성동 클럽 황금마차, 강남 룸사롱 로얄.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골프장도 매주 가고 명품도 수십만 원씩 사고. 병수의 주먹이 떨립니다. 이건 회사 법인 카드네요. 수진이 카드를 자세히 보며 말합니다. 회사 돈으로 이런 걸 했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들과 놀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병수가 컴퓨터를 켜서 회사 회계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최대 주주 권한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보며 병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접대비, 출장비, 교육비, 모든 게 거짓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2억? 병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립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빼돌렸다는 얘기네. 수진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감쌉니다. 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때 명세서 사이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집니다. 수진이 주워서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아우디 차량 구매 8천만 원? 영수증 하단에는 김미진이라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병수가 영수증을 받아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 차까지 사줬다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중동 사막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탕진했다니. 이 자식이. 아버지, 제발.
수진이 울먹이며 말립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병수가 더 많은 자료를 뒤져봅니다. 골프장 예약 내역, 호텔 숙박 기록, 심지어 제주도 리조트 여행까지 모든 게 회사 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라. 제주도 신라 호텔 3박 4일, 동반자 김미진. 또 나오네 이 이름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야근이라고 속이고 룸사롱에서 다른 여자들과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있어. 병수가 또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명품 가방, 시계, 보석. 이것도 다 누군가 받을 사람이 있겠지. 영수증마다 여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김미진 외에도 여러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때 도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명세서들과 영수증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건 이게 뭐냐? 병수가 명세서를 들어 올리며 차갑게 묻습니다. 12억을 어디에 썼냐?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룸사롱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차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병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내 피땀 흘린 돈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주먹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도연이 황급히 변명합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그건 접대비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 발전? 병수가 비웃습니다. 룸사롱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나? 여자 차 사주는 게 접대야?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병수가 영수증을 하나씩 읽어줍니다. 강남 클럽 로얄 500만 원, 롤스로이스 골프장 300만 원, 제주도 신라 호텔 200만 원. 읽을 때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김미진이라는 여자는 누구냐? 병수가 차량 구매 영수증을 들이밉니다. 회사 돈으로 8천만 원짜리 차를 사줬는데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건 그냥. 도연이 말을 더듬습니다. 룸에서 만난 아는 사람이고. 수진이 뭐라고요? 하며 소리를 지를 뻔합니다. 병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킵니다. 3년간 12억을 빼돌렸어. 이게 한두 번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인 횡령이지. 도연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야겠다.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사에도 알려야 하고. 도연이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아버님, 제발. 병수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제발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내가 제발이지.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이사회에서, 투자사에서, 모든 곳에서. 도연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아흐메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5시 병수가 중동의 옛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어젯밤 발견한 횡령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급업체 조작까지 완벽하게 입증해야 도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수지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휴지로 코를 훌쩍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 내가 어제 말한 그 한국 회사 건 말이야.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립니다.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심각해. 실제 공급 가격보다 40%나 높게 계약서를 작성했어. 병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어젯밤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병수가 묻습니다. 아흐메드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한국 쪽 담당자가 우리 업체 사장하고 짜고 친 거야.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서 한쪽은 실제 가격, 다른 쪽은 부풀린 가격으로. 수진이 아버지 팔을 꽉 잡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증거가 있어? 병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있어. 우리 업체 사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어젯밤에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거든. 아흐메드가 계속 말합니다. 이중 계약서, 현금 거래 내역,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있어. 도연이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가격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병수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꿉니다. 수진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한국 담당자 이름이 뭐야? 도연이라고 했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수십억 단위로 커졌다고 하더라.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그동안 자신은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흐메드, 그 증거들을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 병수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물론이야. 이메일로 보낼게.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병수와 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는 일어나서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냅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서류들, 투자 계약서들, 그리고 이사회 운영 규정들입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털어내며 병수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최대 주주로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 병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에도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도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병수의 이메일에 알림이 뜹니다. 아흐메드가 보낸 증거 자료들입니다. 병수가 하나씩 열어보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중 계약서 사진, 현금 거래 증명서, 그리고 도연과 현지 업체 사장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니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가격을 좀 더 올려주세요. 그 차액은 제가 따로 받을게요. 이걸로 충분해. 병수가 자료들을 프린트하며 말합니다. 도연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 프린터에서 나오는 서류들을 보며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실망과 분노가 더 큽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병수가 회사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젯밤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병수가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즉시 이사회 소집 공문을 작성합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경영진 비리 관련 중대 사안 논의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타자를 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도연이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젯밤 들킨 것만으로도 끝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져도 닦을 생각조차 못합니다. 한편 병수는 외국 투자사에도 연락을 취합니다. 어제 약속드린 투명한 공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영어가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병수가 어제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투자사 측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병수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낀 것입니다. 오후 1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5명의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도연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병수가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중대한 비리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집니다. 병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칩니다. 룸사롱 영수증들,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공급업체 조작 증거들까지 지난 3년간 총 15억 원이 횡령되었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누군가가 헉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범이 병수가 도연을 바라봅니다.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변명할 말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사님이 정말 이런 일을? 박 대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병수가 중동에서 받은 자료들도 보여줍니다. 해외 공급업체와 짜고 가격을 조작한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이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들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합니다. 저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해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외국 투자사에도 모든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병수가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벌도 받게 하겠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봅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후 2시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병수가 외국 투자사 대표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연 이사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해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병수, 도연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5억 원 횡령과 공급업체 가격 조작에 대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병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룸사롱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해외 업체와의 이중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봅니다. 외국 투자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할 수 없었거든요. 도연이 의자에서 몸을 움츠립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저를 해임한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병수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해임은 기본이고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며 일어섭니다. 경찰까지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병수가 비웃듯 말합니다. 15억을 훔쳐가고 나서 너무하다고?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중동 사막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룸사롱에서 탕진해 놓고 너무하다고 하나? 김 과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사님, 저희도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박 대리도 거들어줍니다.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 차까지 사주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도연 편을 들었던 직원들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병수에게 말합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조치를 보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저희는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명예실추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제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놓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워놓았다고? 병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섭니다. 회사 돈 훔쳐서 룸사롱 가는 게 회사 키우는 거야? 병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김미진이라는 여자 차 사주는 게 경영이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최대 주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사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연이 말을 더듬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깐의 실수였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습니다. 병수가 서류를 들어 올립니다. 3년간 계속된 실수라고, 매달 1,000만 원씩 빼돌린 게 실수라고. 도연이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이중 계약서 만든 것도 실수고, 통화 녹음해서 가격 조작 지시한 것도 실수야. 투자사 대표가 다시 입을 엽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깨끗하게 정리된다면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경찰 신고라는 말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경찰 신고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족도 있고, 하지만 병수는 냉정합니다. 가족 생각은 훔칠 때 했어야지.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나?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니 더욱 부끄럽습니다. 병수가 이사회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도연 이사는 즉시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회사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 투자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투자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수에게 말합니다. 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회사가 제대로 되는 것뿐입니다. 병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현장은 젊은 사람들이 뛰어야죠.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을 짓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 신고만은, 제발. 하지만 병수는 차갑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병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로 내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야.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립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법도 무시하게 되는 거야. 투자계약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와 감시위원회 상설하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병수는 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병수가 중얼거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갑니다. 도연만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자신의 처지를 실감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곧 경찰서에 불려갈 상황입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경찰까지 간다니. 당연한 거 아니야? 1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도연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병수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도연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외국 투자사 사람들이 병수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병수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마침내 회의실에서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그를 피해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사님 하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곧 경찰서에 불려갈 사람을 대하는 시선입니다. 병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집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도연 앞에서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도연은 원룸 고시텔에 앉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도 나온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수진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고개를 젓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입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뒤에서는 룸사롱에서 다른 여자들과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합니다. 그건 정말 잠깐의 실수였어. 회사 일이 스트레스여서. 하지만 변명이 너무 초라합니다. 15억을 횡령한 것이 잠깐의 실수일 리 없습니다. 김미진 씨 차 사준 것도 실수예요? 수진이 차갑게 묻습니다. 제주도 여행 간 것도 실수고요? 도연이 말문이 막힙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8천만 원짜리 차를 사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실수였다고요? 고시텔 방이 조용해집니다. 벽 너머로 다른 방 사람들의 생활 소음만 들립니다. 도연이 처한 현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 이사였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하지만 수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아빠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아버지도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도연이 깜짝 놀랍니다. 장인어른이? 네. 당신 같은 사람과 살면 우리 딸까지 망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수의 차가운 판단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포기할게요. 수진이 덤덤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당신한테는 남은 돈도 없을 테니까.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모든 재산이 회사 변제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수진아,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수진은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신과는 처음부터 시작할 이유도 없었어요. 차가운 말이 고시텔 방에 메아리칩니다. 문이 닫히고 도연 혼자 남습니다.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합니다. 회사, 가족,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룸사롱에서의 헛된 재미가 이 모든 것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병수는 새로 꾸며진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취임하고 감시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외국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감시 덕분에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연 이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야지. 병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결과도 정직하게 나오는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밝게 느껴집니다. 회사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수진이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혼 서류 처리를 마치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병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힙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가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손녀는 괜찮고? 병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응,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 대리가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도연 씨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병수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돕니다. 검찰에서 정식 기소했다고 연락 왔어요. 횡령죄와 배임죄로요. 병수가 깊게 한숨을 쉽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수진도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남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김 과장이 보고합니다. 횡령을 막아낸 용기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인터뷰는 안 해. 내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병수가 중동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뿐이지.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봅니다. 외국 투자사 대표가 감사 인사차 방문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어요. 병수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위원회 역할 부탁드립니다. 투자사 대표가 당부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야 회사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가 바르게 가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녁이 되어 병수와 수진이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손녀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해줬어요. 무슨 얘기? 병수가 웃으며 묻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병수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수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중동 사진들을 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때는 젊었고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 병수가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의를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병수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병수는 회사를 지켜내고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손녀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따뜻한 결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